안녕하세요. TV중학 과학 3학년의 장은경입니다. 오늘은 별에 대해서 배우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별의 밝기와 등급 사이의 관계를 먼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별의 색깔과 표면 온도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252쪽이고요. 준비되셨으면 같이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구에서부터 별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별의 시차 그리고 그것을 절반으로 나눈 연주시차가 점점 작아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지구에서부터 별까지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질수록 별의 밝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같은 밝기를 나타내는 손전등 두 개를 준비하고요. 하나는 벽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벽에서 굉장히 멀리 돼요. 동시에 불을 밝혔을 때 두 손전등 중 어떠한 손전등에 의해서 벽이 더 밝게 보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답을 알고 있죠? 손전등을 벽에 가까이 댔을 때 벽이 훨씬 더 밝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빛이 나는 광원으로부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밝기가 더욱 밝은데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가운데에 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구에서는 사방, 팔방으로 이제 빛이 나오고 있지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빛들이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데 그 중에서 이 방향으로 이만큼 떨어진 거리에 이마만큼의 넓이를 통과한 이 빛만 우리가 고려를 해볼게요. 이것보다 거리가 2배로 늘어난다면 이만큼을 통과한 빛은 그것의 4배에 해당하는 굉장히 넓은 영역에 빛이 이렇게 분산되겠죠. 즉 거리가 2배로 멀어지면 이 전구의 빛을 받는 넓이는 4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리가 3배로 늘어나면 이만큼을 통과한 빛은 전체 넓이 이것의 9배에 해당하는 넓이로 이 빛이 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구에서 거리가 2배, 3배 늘어날수록 빛을 받는 넓이는 2의 제곱배인 4배, 그리고 3의 제곱배인 9배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정리한다면 빛을 받는 넓이는 전구에서부터의 거리, 이 값을 제곱한 것과 비례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구로부터 받는 그 빛의 밝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밝기라고 하는 것은 면적을 통일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넓이에서 받는 이 빛의 양을 가지고 밝기를 알아낼 수 있는데요. 다시 볼게요. 전구에서부터 이만큼의 거리에 떨어져 있을 때 이만큼의 면적을 통과하는 이 빛은 거리가 2배로 늘어나면 4배에 해당하는 면적의 빛이 분산돼요. 그렇다면 이것과 똑같은 면적에 해당하는 빛의 양은 이것에 비해서 4분의 1배로 줄어든다고 할 수 있죠. 또 거리가 3배 늘어나면 넓이가 9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한 빛의 양이 같은 면적에 들어오는 양은 전체의 9분의 1배로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전구에서부터의 거리가 2배, 3배로 늘어날수록 같은 넓이에서 받는 빛의 양, 즉 밝기는 2의 제곱분의 1배인 4분의 1배로 또 3의 제곱분의 1배인 9분의 1배로 점점 줄어듭니다. 즉 밝기는 거리를 제곱한 값과 반비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는 거리를 제곱한 값을 역수치한 값과 밝기가 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상황을 우주 공간에 있는 별에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전구는요, 별에 해당할 거고요. 그리고 1배, 2배, 3배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 별의 밝기를 관찰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다음 그림 볼게요. 별의 거리가 2배, 3배로 멀어지면 각각의 거리에서 이 별을 봤을 때 별의 밝기는 4분의 1배, 9분의 1배 같은 원리로 이렇게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때 이 4분의 1배는 2의 제곱분의 1배 그리고 9분의 1은요 3의 제곱분의 1배와 같죠. 즉 거리가 2배, 3배로 늘어나면 별까지의 거리를 제곱한 것만큼 반비례하게 별빛의 밝기가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또는 별까지의 거리를 제곱한 것을 역수치한 값, 이 전체와 별의 밝기가 비례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즉 별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별의 밝기가 이마만큼으로 어두워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별의 밝기와 별까지의 거리 이 둘 사이 관계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길 바래요. 그러면 이제 별까지의 거리와 별의 밝기 사이 관계를 알아냈어요. 그럼 무수히 많은 하늘에 있는 별들이 어떤 것은 밝고 어떤 것은 어두운지 우리가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고대 기원전에 살았던 그 고대의 천문학자인 히파르코스가 하늘에 있는 이런 별들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관찰하고 그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구가 팽이처럼 자전축이 움직인다는 세차 운동을 하는 것도 알아냈고요. 그리고 언제 일식이 일어나는지도 예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별들을 직접 맨눈으로 관찰을 해서 밝은 별은 1등성, 맨눈으로 봤을 때 어두운 별을 6등성 이렇게 별을 수치로 밝기를 나타냈어요. 그 과정 보도록 할게요. 맨눈으로 봤을 때 밝아 보이는 별을 제일 밝은 별을 1등성 별 또는 1등급 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맨눈으로 봤을 때 가장 어두운 별, 이 별을 6등성 또는 6등급 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이에는 2, 3, 4, 5 이 각각의 등급이 있어서 별의 밝기를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등성 또는 이 등급의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밝은 별이라는 거, 이것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그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요거 꼭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과학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망원경으로 훨씬 더 멀리 있는 별들을 관찰을 했죠. 그러다 보니 1등성보다 더 밝은 별들을 알아내게 됐어요. 그럼 1등성보다 더 밝은 별이라면 등급의 숫자가 1보다 더 작겠죠. 그래서 0등성, 마이너스 1등성, 마이너스 2등성 등등등 이렇게 1보다 등급의 숫자가 훨씬 더 작은 더 밝은 별들을 관찰하게 되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6등성보다 훨씬 더 어두운 별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6등성보다 더 어두운 별이라면 6등성보다 숫자가 더 크겠죠. 그래서 7등성, 8등성, 9등성 등등등 이렇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것보다 훨씬 더 어두운 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별의 등급과 밝기의 차이, 이 둘 사이 관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1등급 별과 6등급 별이 있습니다. 각각을 1등성, 6등성이라고도 하는데 둘 중에 어떤 별이 더 밝다? 그렇죠. 등급의 숫자가 작은 1등급 별이 훨씬 더 밝죠. 몇 배 더 밝은지 과학자들이 직접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아낸 결과는 1등급 별은 6등급 별보다 100배 더 밝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러면 하나의 등급 차이가 나타날 때 그때의 별의 밝기는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1등급 별과 6등급 별 사이에는 등급 차이가 몇 개 있죠? 5개의 등급 차이가 있죠. 즉 5등급 간의 밝기 차이가 100배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5등급을 가지고 우리가 별의 밝기를 어떻게 좀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계산을 해볼게요. 100배라고 하는 값은 어떤 값을 5제곱했을 때 약 이 100배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때 그 어떤 값에 해당하는 게 바로 2.5예요. 즉 2.5를 5등급 간 차이가 날 때에는 2.5의 5제곱배만큼 별의 밝기 차이가 나는데 이 값이 약 100배와 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1등급 간의 밝기 차이는 2.5의 1제곱배, 즉 2.5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아래 그림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여기 6등급 별과 5등급 별이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밝은 별이죠? 등급의 숫자가 작은 별이 더 밝은 별이죠. 그럼 5등급 별은 6등급 별보다 훨씬 더 밝을 텐데 몇 배 더 밝습니까? 등급 차이가 하나 나죠. 따라서 1등급의 차이가 나므로 약 2.5배 더 밝은 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같은 이유로 4등급 별은 5등급 별에 비해서 등급 차이가 1등급 차이 나므로 2.5배 더 밝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4등급 별은 6등급 별에 비해서 몇 배 더 밝은가요? 등급 차이가 2개 나죠. 따라서 2.5를 제곱한 배율만큼 더 밝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3등급은 6등급에 비해서 등급 차이가 몇 개? 3개 나죠. 따라서 2.5를 3번 곱한 것만큼 더 밝은 별이라고 할 수 있고요. 2등급 별은 6등급 별에 비해서 등급 차이가 4개 나므로 2.5를 4번 곱한 것만큼 더 밝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1등급 별은 6등급 별에 비해서 몇 배? 2.5를 5번 곱한 것만큼 더 밝은 별인데 이때 2.5를 5번 곱한 값은 약
100배와 같다고 했죠. 즉 1등급 별은 6등급 별에 비해서 100배 더 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2.5배, 2.5의 제곱배, 2.5의 세제곱배 밝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밝은지 감이 잘 오지 않죠? 그렇다면 전구를 가지고 각각의 밝기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요. 6등성 별이에요. 6등성 별을 우리가 전구 한 개의 밝기로 나타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6등성보다 5등성은 1등급 차이가 나죠. 더 밝지요. 1등급의 차이가 날 때 밝기 차는 2.5배라고 합니다. 따라서 5등성의 밝기는 전구 2.5개에 해당하는 밝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6등성에 비해서 4등성은 등급 차이가 2개 나지요. 등급차가 2개가 난다면 밝기차는 2.5의 제곱배만큼, 계산을 하면 약 6.3배만큼 더 밝군요. 따라서 4등성은 전구 6.3개의 밝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요. 다음 3등성은요. 6등성에 비해서 등급차 몇 개? 3개 나죠. 등급차가 3개 난다면 밝기는 2.5를 세제곱한 것만큼 약 16배만큼 더 밝습니다. 따라서 3등성 별은 전구 16개의 밝기와 같은 밝기라 할 수 있고요. 2등성은 6등성에 비해서 몇 등급 차이? 하나, 둘, 셋, 넷, 4등급 차이가 나죠. 따라서 2.5를 4번 곱한 약 40배만큼 더 밝다고 할 수 있어요. 전구 40개에 해당하는 밝기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6등성에 비해서 1등성은 몇 배 차이 난다? 등급이 5개 차이가 나죠. 이것은 2.5를 5번 곱한 약 100배만큼 더 밝은 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구 100개에 해당하는 밝기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좀 등급과 밝기 사이의 관계를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지구에서 별을 관찰했을 때 이런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내는데 이러한 별의 밝기는 우리가 겉보기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럼 겉보기 등급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겉보기 등급은 이름 그대로 눈으로 봤을 때 눈으로 보이는 별의 밝기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정한 등급이 겉보기 등급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등급과 마찬가지로 이 겉보기 등급의 숫자는 작으면 작을수록 더 밝게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지구에서부터 별까지의 거리는 별마다 서로 다르죠. 이때 이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그 별까지의 거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별까지의 거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별까지의 거리는 얼마인지 알 수가 없죠. 단지 지구에서 봤을 때 그 별이 밝아 보이면 등급이 작게, 그 별이 어두워 보이면 등급을 크게 매기는 것이죠. 그래서 관측자의 눈에 들어오는 별빛의 양에 따라 결정되는 밝기입니다. 그래서 이 겉보기 등급으로는 별의 실제 밝기를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 별의 실제 밝기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많은 별들이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지구에서부터 거리가 서로 다르죠. 똑같이 경쟁하려면 지구에서부터 모든 별들이 가까이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 거리를 잡고요. 그것보다 더 멀리 있는 별이면 그 기준 거리로 잡아오고 그리고 그 기준 거리 안쪽에 있으면 이것은 더 밀어서 모든 별이 똑같은 거리에 있을 때 이때의 밝기를 비교하면 모든 별의 진짜 밝기를 비교할 수 있겠죠. 이러한 밝기를 절대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럼 절대 등급 알아보도록 할게요.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별의 거리가 기준거리 얼마에 있을 때 10파섹에 있을 때 이것을 가정을 해서 별의 밝기를 나타낸 등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별이 같은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별들의 실제 밝기, 진짜 밝기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절대 등급도 겉보기 등급처럼 그 등급 숫자가 작은 별일수록 실제로 밝은 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기준거리 10파섹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섹이라고 하는 거리의 단위를 배웠어요. 1파섹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거리 광년으로 바꾼다면 약 3.26 광년이었죠. 그렇다면 10파섹이라고 하는 거리는 이것의 10배이니까 32.6 광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10파섹이라고 하는 거리는 빛의 속도로 얼마나?
32.6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그만큼의 거리에 모든 별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의 밝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부터 모든 별이 가지고 있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이 별의 두 등급을 비교해서 그 별이 지구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가늠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그림과 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총 8개의 별이 있습니다. 각각의 별은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 중에서 북극성 먼저 보도록 할게요. 북극성은 겉보기 등급이 2.1입니다. 그런데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3.7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구에서 봤을 때의 밝기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북극성의 실제 밝기는 훨씬 더 밝다라고 할 수 있죠. 숫자가 작을수록 더 밝다는 의미이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북극성은 굉장히 밝은데 왜 지구에서 봤을 때 어두워 보입니까? 그 이유는 지구에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림 볼게요. 지구에서부터 북극성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때는 2.1 등급처럼 좀 어둡게 보여요. 그런데 이 북극성을 기준거리인 10파섹으로 가지고 왔을 때 그때의 등급은 마이너스 3.7 등급으로 굉장히 밝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북극성처럼 겉보기 등급보다 절대 등급이 훨씬 더 작은, 겉보기 등급이 더 큰 이러한 별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기준거리인 10파섹 바깥에 있는 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파섹 바깥에 있는 별들은요, 이렇게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더 커요. 그럼 이 표에서 10파섹 바깥에 있는 별들 다 찾아볼까요? 어떠한 별이 있나요? 리겔 있고요. 또 알타일은 아니군요. 베텔게우스 있고요. 또 데네브 있고요. 아크투루스.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의 별이 10파섹 밖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과 정반대인 태양을 보도록 할게요. 태양은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26.8입니다. 굉장히 밝게 보이죠. 그런데 절대 등급은 4.8밖에 되지 않아요. 즉, 지구에서 봤을 땐 굉장히 밝아 보이는데 태양의 실제 밝기는 어둡다는 거죠. 그것에 비해서. 그럼 왜 이러한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북극성과 정반대이죠. 너무 지구와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 볼게요. 태양은 지구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별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밝아 보이죠. 마이너스 26.8 등급에 해당하는 것만큼 굉장히 밝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을 기준거리인 10파섹으로 밀었다라고 한다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점점 별의 밝기가 어두워 보이겠죠. 그래서 기준거리 10파섹에 있을 때는 4.8 등급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같은 거리에 있는 북극성과 비교를 하면 실제 북극성은 태양보다 훨씬 더 밝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태양과 같이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은 또는 절대 등급이 겉보기 등급보다 큰 이러한 별들은 10파섹 안쪽에 있는 별이라 하겠어요. 그럼 이 표에서 10파섹 안쪽에 있는 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시리우스, 알타이르, 이러한 3개의 별이 10파섹 안쪽에 있는 별이라고 하겠죠. 그렇다면 선생님 퀴즈 하나 냅시다. 만약에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다면 그 별은 지구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다? 그렇죠. 10파섹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이 둘의 차이를 이용해서 그 별까지의 거리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이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크게 벌어질수록 기준 위치인 10파섹에서부터 더 멀리 또는 더 안쪽에 있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 보다 큰 북극성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겉보기 등급보다 절대 등급이 더 크고 이 둘의 차이가 더 커진다면 10파섹보다 더 멀리 있으니까 지구로부터는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정반대로 절대 등급이 겉보기 등급보다 더 큰 이런 10파섹 안쪽에 있는 별들 중에서 이 둘의 차이값이 점점점 더 커진다면 기준거리인 10파섹에서부터 훨씬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부터는 훨씬 더 가까운 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부터는요. 거리와 등급 사이의 관계를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겉보기 등급은 지구에서 봤을 때의 별의 밝기입니다. 그리고 절대 등급은 그 별의 실제 밝기이죠. 이 둘의 차이값을 가지고 별까지의 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이만큼의 값을 우리가 거리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거리 지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별까지의 거리가 더 멀다. 지구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거리 지수로 각각의 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이 거리 지수가 0보다 큰 별들은 여기서 이 부등식에서 절대 등급을 이항해 봅시다. 그렇다면 겉보기 등급은 절대 등급보다 더 큰 별들이죠. 이러한 별들은 우리가 좀 전에 표에서 1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이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이 거리 지수가 0인 별들은 어떨까요? 여기서 이 절대 등급을 살짝 이항해 볼까요? 이항하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은 같다. 이러한 별은 어디에 있다? 바로 기준 위치인 10파섹에 있는 별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이 거리 지수가 0보다 작은 이러한 별들은요. 여기서 절대 등급 이항해 봅시다. 그렇다면 겉보기 등급보다 절대 등급이 더 큰 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별들은 우리가 좀 전 표에서 살펴봤듯이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는 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둘의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10파섹에서부터 더 멀리, 더 안쪽으로 이렇게 그런 거리에 있다라는 거 명심해 두시길 바래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문제로 정리해 볼게요. 258쪽 12번입니다. 별의 밝기와 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등급이라고 하는 이 밝기를 나타내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밝은 별이다. 그렇죠. 1등성이 6등성에 비해서 100배 더 밝은 별이라고 했죠. 1번에서 바로 답이 나왔네요. 다음 2번. 1등성은 6등성보다 약 100배 더 어둡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밝은 별? 숫자가 작은 별이 더 밝은 별이죠. 그래서 1등성은 6등성보다 더 밝은 별인데 몇 배 더 밝은 별? 둘의 차이가 5등급 차이가 나죠. 따라서 2.5를 5번 곱한 100배만큼 더 밝은 별이라고 고쳐야 되겠습니다. 2번 틀리고요. 3번.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절대 등급이 아니라 겉보기 등급이라고 고쳐야겠지요. 3번 틀리고요. 다음 4번. 별의 실제 밝기는 우리가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지 않고 절대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비교할 수 있고요. 4번도 틀리죠? 5번.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이 만약 같은 별이라면 지구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진 별? 10파섹 떨어진 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1파섹당 3.26광년이기 때문에 10파섹이라면 32.6광년, 즉 빛의 속도로 32.6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3.26광년을 32.6광년으로 바꿔야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258쪽 14번입니다. 표는 별 A에서 D의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별 A에서 D 중 지구에서 가장 멀리 있는 별 가와 가장 가까이 있는 별 나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값을 가지고 별까지의 거리를 추정할 수가 있죠. 이때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이 값을 우리가 거리 지수라고 하는데 이 거리 지수가 0보다 크면 1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 그리고 이것이 0과 같으면 10파섹에 있는 별, 0보다 작으면 10파섹 안쪽에 있는 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부터 이 4개의 별의 거리 지수를 계산해 봅시다. 거리 지수는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뺍니다. 그럼 A의 거리 지수는 겉보기 등급 1.6에서 절대 등급 마이너스 5.4를 빼니까 거리 지수는 7.0이 되네요. 0보다 크므로 10파섹 밖에 있는 별이라고 할 수 있고요. 10파섹 밖에 있는 별. 다음 두 번째, B별은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1.2, 절대 등급 1.5입니다. 그럼 이것에서 이것을 뺀 거리 지수는 마이너스 2.7이죠. 0보다 작으므로 10파섹 안쪽에 있는 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C,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면 마이너스 9
0.3 이것도 0보다 작음으로 10파색 안쪽에 있는 별. 마지막 D는 절대 등급, 겉보기 등급이 같죠? 이것에서 이것을 뺀 값은 0입니다. 즉 10파색에 있는 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가장 멀리 있는 별은 이 중에서 10파색 밖에 있는 A가 가장 멀리 있는 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가장 가까운 별은 10파색 안쪽에 있는 별 B와 C 중에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이 차이가 커질수록 10파색에서 훨씬 더 안쪽에 있죠. 그럼 이 B와 C 중에서 누구? C가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가는 A, 나는 C이므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258쪽 연결된 문제이지요. 별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래 보기를 바로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별 A는 맨눈으로 볼 때 가장 어두운 별이다. 맨눈으로 볼 때의 밝기를 우리가 겉보기 등급이라고 합니다. 맨눈으로 볼 때 가장 어두운 별은 겉보기 등급 숫자가 가장 큰 별이죠. 따라서 겉보기 등급 숫자가 가장 큰 A가 가장 어두운 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요. 2번 별 B는 지구로부터 두 번째로 가까운 별이다. 우리가 좀 전에 거리 지수를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을 때 거리 지수 값이 0보다 작으면 10파색 안쪽에 있는 별이었죠. 이때 이 B와 C 중에서 C가 거리 지수가 제일 작은 별이었어요. 즉 10파색에서부터 제일 안쪽에 있는 별이죠. 제일 가까운 별이죠. 그럼 그 다음으로 가까운 별은 거리 지수가 0보다 작고 이것보다 거리 지수가 큰 B가 두 번째로 가까운 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2번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별 B는 실제로는 가장 어두운 별이다. 실제로 가장 어두운 별은 절대 등급을 봐야겠죠. 절대 등급을 봤을 때 가장 등급의 숫자가 큰 것이 가장 실제로 어두운 별이죠. 따라서 B별 이것이 가장 어두운 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4번. 실제로 가장 밝은 별은 절대 등급 숫자가 가장 작은 별이죠. 그럼 여기서 찾아봅시다. 절대 등급 숫자가 가장 작은 별은 A죠. 여기 D라고 잘못 나와 있군요. 따라서 4번은 A로 고쳐야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다음 5번 볼게요. 맨눈으로 볼 때 별 C는 별 D보다 밝게 보인다. 맨눈으로 봤을 때의 별의 밝기를 우리는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죠. 그럼 C와 D의 겉보기 등급을 비교를 해볼게요. 이 둘 중에서 겉보기 등급 숫자가 작은 C가 B보다 훨씬 더 밝게 보인다라고 하면 되겠죠. 5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입니다. 겉보기 등급이 3등급인 별까지의 거리가 현재보다 10분의 1배로 훨씬 더 가까워진다면 이때 이 별은 몇 등성으로 보이겠는가? 별이 굉장히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럼 별의 밝기는 더 밝아 보이겠죠. 그러면 등급의 숫자는 3등급보다 훨씬 더 숫자가 작아지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1번과 2번은 우선 오답이고요. 3, 4, 5번 중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별의 거리가 가까워질 때 밝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밝기와 거리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게요. 밝기는 별까지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또는 거리 제곱을 역수 취향값과 비례한다 라고 했지요. 근데 이때 이 거리가 몇 배? 10분의 1배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럼 거리 대신에 10분의 1배를 집어 넣어 보세요. 그럼 10분의 1배를 제곱한 것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것을 풀면 100분의 1분의 1입니다. 번분수죠. 따라서 계산을 하면 100배 더 밝아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100배 밝아진다는 것은 등급 차이 몇 개? 이것은 2.5를 5번 곱한 것만큼 밝아진다는 뜻이죠. 즉 5등급 차이만큼 더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3등급 별보다 5등급 차이로 더 밝은 별은 3에서 5를 뺀 만큼 즉 마이너스 2등성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촛불과 가스레인지 불꽃, 각각의 불꽃 색을 유심히 관찰한 적 있나요? 두 불꽃 색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촛불의 색은 좀 주황색에 가깝다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었을 때 그 가스레인지 불꽃색은 푸른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은 불꽃인데 왜 불꽃의 색이 다를까요?
그것은 바로 불꽃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빛을 내는 그 천체의 색을 관찰하면 그 별의, 그 천체의 표면 온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별의 색깔과 표면 온도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게요. 별의 색깔을 유심히 관찰하면 그 별의 표면 온도가 어떤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일수록 붉은색을 띠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파란색을 띠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된 아래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에서 가로에 있는 값은 그 별의 표면 온도입니다. 단위로는 절대 온도 켈빈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온도에 따라 별의 색깔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타낸 그림인데요. 별의 표면 온도가 3만 켈빈 이상으로 굉장히 높을 때는 별이 파란색을 띱니다. 그리고 표면 온도가 2만 도일 때는 청백색, 만 도일 때는 흰색, 7천 도일 때는 황백색, 6천 도일 때는 노란색, 4,500도일 때는 주황색, 그리고 3,500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별이 이렇게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예를 우리 실제 별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4개의 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리겔은 겨울철 별자리인 오리온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별이죠. 근데 이 리겔의 색은 청백색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큰 개 자리에 있는 이 시리우스라고 하는 별은 흰색입니다. 그리고 목동 자리에 있는 아크투루스는요, 주황색이고요. 오리온 자리에 있는 베텔게우스는 붉은색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 4개의 별 중에서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은 어떤 별일까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푸른색에 가깝죠. 그렇다면 여기 4 중에서 가장 푸른색에 가까운 것은 리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은 흰색인 시리우스, 그 다음은 주황색인 아크투루스, 마지막 이 4 중에서 가장 별의 온도가 낮은 것은 붉은색을 띠는 베텔게우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처럼 별빛을 보면, 별빛의 색을 보면 그 별의 표면 온도를 알 수 있는데, 우리 하늘에 있는 별을 관찰한다고 해봅시다.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는데 별 크기가 굉장히 작죠. 뿐만 아니라 이 각각의 별의 그 색을 구별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별에서부터 오는 이 별빛을 프리즘이라든지 분광기를 통해서 이 별빛을 쪼갭니다. 별빛을 쪼개면 여러 개의 색깔의 띠가 나타나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바로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펙트럼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러한 별의 스펙트럼, 이걸 분광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별의 분광형을 연구를 해서 별의 표면 온도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별의 분광형 총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느냐? 7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각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O형, B형, A형, F형, G형, K형, M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O형으로 가면 갈수록 스펙트럼에 푸른색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즉 이러한 별들은 푸른색 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O형에서부터 점점 M형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별의 스펙트럼은 붉은색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의 색이 다른 이유는 왜 그렇다? 바로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푸른색 별은 표면 온도가 높고 붉은색 별은 표면 온도가 낮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분광형에서 O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고 M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각각에 해당하는 예를 표로 정리해 볼게요. O형에 해당하는 별은요, 표면 온도가 3만 켈빈 이상입니다. 그래서 색은 파란색을 띠고요. 대표적인 별로는 라오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B형에 해당하는 별은요, 표면 온도가 만에서 3만 켈빈 사이고요. 그래서 색은 청백색을 띠며 대표적인 별로는 리겔, 스피카가 있어요. 다음 A형에 해당하는 별은 표면 온도가 7,500에서 10,000 켈빈 정도 되기 때문에 색은 흰색을 띠며 시리우스와 베가가 이에 해당하는 예이고요. 다음 F형에 해당하는 별은 6,000에서 7,500 켈빈 사이에 있는 별로서 색은 황백색을 띠며 북극성 프로키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 G형에 해당하는 별은요, 표면 온도가 5,000에서 6,000 켈빈에 해당하기 때문에 색은 노란색을 띠고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태양, 그리고 카펠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이 태양이 노란색을 띠는 G형 분광형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럼 그 다음 볼게요.
K형에 해당하는 별은요, 3500에서 5000 켈빈 사이에 있는 별이라서 색은 주황색을 띠고요. 아크투루스 알데바란이 여기에 해당하는 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M형은요, 표면 온도가 3500 켈빈 이하인 별이라서 색은 붉은색이고 베텔게우스 안타레스가 이에 해당하는 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문제로 정리해 볼게요. 교재 259쪽 20번입니다. 표는 각 별의 색깔을 나타낸 것이다. 위의 별들 중에서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은 어떠한 별인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별이 푸른색을 띈다고 했죠? 그럼 이 중에서 푸른색을 띠고 있는 별은 그렇죠. 바로 나오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나오스를 찾아봅시다. 답이 3번이군요.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연결된 문제인데요. 여기 있는 별들 중에서 태양과 표면 온도가 가장 비슷한 별은 태양의 표면 온도는 절대 온도로 약 6000 켈빈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태양의 색깔은 노란색이죠. 그리고 분광형으로 나타낸다면 G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태양과 표면 온도가 가장 유사하다면 태양과 색이 같겠죠? 그럼 이 중에서 노란색 별을 골라내면 됩니다. 노란색 별은 그렇죠. 카펠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아래에서 카펠라를 찾으면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22번입니다. 그림은 봄철 대삼각형을 이루는 길잡이별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아크투루스는 주황색, 데네볼라는 파란색, 스피카는 청백색을 띈다. 세 별의 색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별의 색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별의 표면 온도라고 하겠죠? 그럼 아래에서 표면 온도와 관련된 답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 별의 질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질량과 별의 색깔은 관계가 없고요. 두 번째, 별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밀도도 별의 색깔과 관계가 없습니다. 3번, 별의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게 답이 되죠. 셋 중에서 별의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데네볼라가 파란색을 띱니다. 그리고 셋 중에서 가장 표면 온도가 낮은 아크투루스는 주황색을 띠고 있지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고요. 그 다음 보기 볼게요. 4번, 별까지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별까지 거리, 이 거리는 별의 밝기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별의 색과는 관계가 없죠. 다음 5번, 별을 구성하는 물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별은 수소와 헬륨 같은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번도 별의 색깔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된 연결된 그 다음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세 별의 표면 온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면 온도는 별의 색을 보고 알 수 있는데 별의 색이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변할수록 표면의 온도는 점차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세 개의 별 중에 가장 표면 온도가 높은 것은 데네볼라, 그 다음은 스피카, 그 다음은 아크투루스겠죠. 따라서 표면 온도가 낮은 순서대로 정리한다면 아크투루스, 그 다음 스피카, 그 다음 데네볼라 순서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볼게요. 1, 2, 3번 모두 다 틀린 답이고요. 그 다음 볼게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오늘은 별의 밝기와 등급, 그리고 별의 색깔과 표면 온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와 우주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